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기말평가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학습지를 먼저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보면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해요. 소영이는 우유를 7분의 3리터 마셨고 민준이는 14분의 5리터 마셨다. 소영이가 마신 우유의 양은 민준이가 마신 우유의 양이 몇 배일까요? 이 문제를 잘 봐야 되겠죠. 소영이가 마신 우유의 양은 민준이가 마신 우유의 양의 몇 배? 그럼 이거 적어보면 소영이가 마신 우유의 양은 했잖아요. 양은 민준이가 마신 우유의 양의 몇 배일까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 몇 배인지 어떻게 구하나요? 소영이 나누기 민준이 하면은 네모가 나오겠죠. 잘 모를 때는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보면 6이라고 했을 때 이 네모 어떻게 구하나요? 6 나누기 하면 3 나오죠. 똑같아요. 소영이 나누기 민준이 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럼 소영이는 7분의 3이고요. 민준이는 14분의 5겠죠. 어떻게 구하죠? 7분의 3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뒤에 있는 거는 뒤집어 주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약분 하면은 5분의 6이니까 1과 5분의 1. 답은 1과 5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굵기가 일정한 철근 10분의 7m의 무게는 25분의 21kg입니다. 이 철근의 1m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1m, 1km 이런 거 하나에 무게 같은 거 구할 때는요. 7m가 25분의 21kg이다. 그러면 1m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분의 7이 1이 되려면 나누기 10분의 7,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1이 되죠. 똑같이 여기도 나누기 10분의 7을 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25분의 21 나누기 10분의 7을 해보면 25분의 21 곱하기 7분의 10. 5로 하면 5, 25, 5, 20. 7, 1은 7, 7, 3, 21. 5분의 6. 답은 1과 5분의 1kg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도 돼요. 미터 대 킬로그램은 미터 대 킬로그램. 10분의 7 대 25분의 21은 1대 네모.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해서 25분의 21은 10분의 7 곱하기 네모니까 결국은 25분의 21 나누기 10분의 7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3번 밑변의 길이가 12분의 5m인 삼각형의 넓이가 1과 12분의 12제곱미터일 때 이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우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5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우리가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한번 고쳐보시면 결국 24분의 이거 두 개를 먼저 한번 곱해보면 24분의 5 곱하기 네모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가분수로 고치면 1분의 12, 12 더하면 23. 23은 24분의 5 곱하기 네모가 될 거니까 네모는 어떻게 구하죠? 12분의 23 나누기 24분의 5. 12분의 23 곱하기 5분의 24. 약분을 해보면 5분의 3이 6, 46. 그러면 5, 9, 45가 되니까 답은 9와 5분의 1m가 되겠네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지금 나누기가 있고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7 나누기가 될 거고 7 나누기는 2분의 7이겠죠. 요 앞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3과 2분의 1. 두 번째 건 보시면 지금 분모가 다를 때는 최소 공배수
24로 맞춰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4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4를 곱하면 20. 그러면 밑에 또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만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20 나누기 15니까 15분의 20. 15분의 20은 1과 15분의 5가 되고 약분을 해보시면 1, 3. 1과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325 나누기 5와 계산 결과가 같은 식을 모두 고르세요.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바꾸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자연수로 바꾸려면 소수점이 뒤로 한 칸 가야 되니까 이것도 소수점이 뒤로 한 칸 가면 이거는 32.5 나누기 5가 되니까 위에랑 다르죠.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50이잖아요. 그러면 5로 바꿔준다 생각하면 여기가 5기 때문에 5로 똑같이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소수점이 하나 앞으로 왔죠. 그러면 이것도 소수점이 하나 앞으로 와서 3.25 나누기 5와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2번도 아니고요. 3번은 보시면 여기 나누는 수를 5로 맞춰주려면 소수점이 뒤로 두 칸 가니까 이것도 뒤로 두 칸 가면 325 나누기 5가 되어서 같은 식이 맞겠고요. 이것도 보시면 4번 또 한 칸 뒤로 가서 5로 맞춰줬죠. 그러면 이것도 한 칸 뒤로 가게 되니까 325.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는 3km이고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는 2km입니다.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의 몇 배일까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우선은 식을 한번 써보시면요.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의 몇 배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원까지 거리에서 학원까지 거리를 나누면 나온다는 거죠. 공원, 학원이니까. 그러면 공원까지 거리가 2고요. 학원까지 거리가 3이니까 2 나누기 3을 하면 나오는데 답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그럼 한번 우선 계산해보면 2 나누기 3을 해보시면 이 안에 3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뒤에는 많이 점점점 있고 0 숨어 있는 거 알죠? 자, 우선 한 자리씩 봤을 때 안 들어가니까 여기 0 써주셔야 되고요. 점은 그대로 올라가고 20이니까 3, 6, 18. 2 다음 거 내려오죠. 3, 6, 18.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여기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답은 0.7 배가 되겠습니다. 쿠키를 한 개 만드는데 20.4g이 필요합니다. 밀가루가 714g이 있다면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714 나누기 20.4를 하면은 되겠죠. 자, 여기를 자연수로 맞춰줘야 되니까 소수점을 한 칸 뒤로 옮기시면 여기에 있던 소수점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자, 204, 714를 보시면 3번 들어가겠네요. 세 자리씩 하면 4, 3, 12. 빼면은 1, 0, 2, 다음 0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소수점은 여기 찍히겠죠. 몇 번 될까요? 5번. 1, 0, 2, 0. 딱 떨어지네요. 답은 35개가 되겠습니다. 쌀 205.8kg은 16kg씩 자루에 담았습니다. 몇 자루에 담고 몇 킬로그램이 남을까요? 몇 자루에 담고 얼마가 남을까요? 이런 문제는 우선은 답을 자연수까지, 몫을 자연수까지 구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해보시면 205.8 나누기 16이고 자연수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점을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두 자리니까 두 자리 보시면 한 번 들어가겠죠. 16. 빼면은 4, 5. 몇 번 들어갈까요? 3 안 되겠고요. 2. 6이 12, 32. 그리고 8 내려오지만 지금 여기서 계산이 끝나야 되겠어요. 12자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여기 있는 소수점도 쭉 내려와서 여기 찍어줘야 되겠죠. 13.8kg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kg이 안 되니까 지금 한 자루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답은 12자루, 그 다음에 13.8kg이 남는다.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는 몇 개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층, 2층, 3층 있고요. 쌓기나무에서는 1층 모양,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적으시면 문제 풀기가 쉽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칸부터 한번 볼게요. 이 칸은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3층에는 없으니까 두 개가 쌓여 있을 거고요. 여기는 다음 칸은 1층, 2층 있지만 3층이 없으니까 여기도 크게 두 개 있겠고요. 여기는 보시면 1층, 2층, 3층 다 있죠. 그러니까 세 개가 쌓여 있을 거예요. 요 위에는요, 1층, 2층, 3층 3개 다 있으니까 3개 쌓여 있을 거고요. 여기는 1층에만 쌓여 있으니까 1. 이 칸은요, 1층, 2층, 3층 다 쌓여 있으니까 3칸. 여기는 1칸. 맞죠? 그러면 모두 몇 개일 거 하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더해 주시면 되죠. 3이 하나, 둘, 셋, 9고요. 그 다음에 이게 3 두 번 더하니까 6. 답은 15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세요 되어 있죠. 그러면 1층에 아까 9번 문제 푼 것처럼 몇 개 있는지 숫자를 써 놓으시면 우선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아까 했던 대로 3, 3, 3, 1이죠.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제일 높은 것만 보이니까 자, 이 칸, 이 칸, 이 칸에서 제일 높은 것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칸에서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칸 될 거고요. 그쵸? 이렇게 두 칸. 두 번째 칸에서는 3이 제일 높죠. 그러면 이렇게 세 칸.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는요, 세 칸이 제일 높죠. 1, 3,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보았을 때요. 제일 높은 칸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노란색을 따라가 보시면 2, 2, 1이니까 제일 처음에는 두 개가 제일 높으니까 2. 자, 두 번째는요. 3이 제일 높죠. 3.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3이 제일 높죠. 3. 그래서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11번 섞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을 쌓는데 필요한 섞기나무는 몇 개일까요? 우선은 위에 있는 모양을 항상 잘 보셔야 되고요. 앞에 있는 거를 보시면요. 앞에서 보실 때 3개, 2개, 1개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거 3, 2, 1이 될 거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요. 1, 2, 3이죠. 그럼 옆에서 봤을 때 1, 2, 3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럴 때는 한 개씩 있는 거를 보시면은 요게 한 개가 되잖아요. 그럼 앞에서 봤을 때 1이 되려면 여기가 무조건 1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니까 여기가 두 개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보시면 여기가 한 칸인데 1이니까 여기가 1일 거고요. 여기가 인데 2일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 칸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필요한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일까요? 3, 3, 3.
총 9개가 되겠네요. 12번 8개의 싹기나무로, 그럼 8개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여기 뒤에는 더 숨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모형을 만들었다.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세요. 위가 제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맞죠? 요렇게 그렸고요. 앞에서 보았을 때는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줄에서 제일 높은 거는 여기 3개겠죠. 그러면 3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는 하나, 여기서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거는 2개, 1, 2, 3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1개, 세 번째에서는 제일 높은 3층. 이렇게 그려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13번 비의 성질을 사용하여 비율이 같은 비를 찾아서 선으로 이어보세요. 비의 성질 뭐가 있죠? 전항과 호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다가 지금 4를 곱한 게 보이죠? 4를 곱하면 24고 28이니까 여기에 되겠고요. 여기다가 2 곱하고 2 곱했더니 6하고 20이 됐고요. 여기다가 8 곱하고 전항과 후항에 80 곱하니까 40대 6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세요. 이것도 비의 성질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분모가 7하고 21이니까 뭘 곱하면 좋을까요? 최소 공배수인 21을 곱해 볼게요. 21을 곱하면 여기는 11, 여기는 1, 3이니까 3, 5, 15. 15대 11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보시면 지금 소수점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소수 한 자리고 여기는 소수 두 자리니까 100을 먼저 곱해 볼게요. 100을 곱하면 소수점이 뒤로 두 칸 가니까 320대 124. 이렇게 우선 자연수로 만들어 놓고요. 뭘로 한번 약분해 보면 될까요? 4로 한번 나눠 볼까요? 4로 나누면 80대 4로 나누면 3, 4, 12. 31이네요. 31은 나누어지는 게 없으니까 답은 80대 31. 자, 180대 240. 우선 0을 하나씩 떼는 나누기 10을 했고요. 나누기 10을 해서 18대 24로 만들었고 또 뭐 하면 되죠? 나누기 6을 하면 6, 3, 18, 6, 4, 24. 답은 3대 4가 되겠네요. 삼각형 밑변과 높이의 비가 3대 4이다. 밑변이 15cm일 때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선은 밑변과 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밑변 대 높이가, 그럼 밑변, 높이 순서대로 써야 되겠죠. 3대 4죠. 그런데 밑변이 15니까 밑변이 앞이니까 밑변 대 높이는 몰라요. 맞죠? 높이를 구해야 넓이를 구하겠죠. 그럼 이거를 먼저 계산 한번 해보시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4, 5, 4하고 15 곱하면 60. 그러면 3하고 20 곱하면 되죠. 그럼 높이가 20 나왔어요. 근데 높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삼각형 넓이 구하라 했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러면 15 곱하기 20 나누기 2가 되니까 답은 150 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다. 민정이 학교 6학년 학생 수는 280명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3대 4다. 그럼 280명인데
3대 4라는 거죠. 3대 4니까 우리가 비례배분해 놓으면 이 3은 전체 7 중에 3이고 이 4는 7 중에 4라는 말이죠. 그러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은 280 곱하기 7분의 3일 거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280 곱하기 7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보면 40, 4, 32, 120명.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40, 1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둘이 합하면 280명 되죠. 그런데 지금 남자, 여자 구해라는 게 아니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몇 명 더 많은가 물어봤으니까 160에서 120을 빼면 40, 답은 40명이 되겠습니다. 17번 6시간 동안 일정한 빠르기로 540km를 달릴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같은 빠르기로 225km를 달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과 킬로미터로 구하면 되죠. 그럼 똑같이 앞에는 시간 적고 뒤에는 킬로미터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밑에 숫자를 적어볼게요. 6시간 동안 540이다. 그런데 몇 시간 모르죠? 225 하려면 얼마 걸릴까요?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로 구해보시면 왼쪽에 계산해 볼게요. 225 곱하기 6 하면 5, 6, 30, 2, 6, 12, 2, 6, 12. 그러면 1350 나누기 540을 해야 되겠네요. 몇 번 들어갈까요? 2번 되겠네요. 4, 2, 8, 5, 2, 10. 그러면 빼면은 2니까 7, 270. 뒤에 점 찍고 0 내려와 볼게요. 몇 번 될까요? 5. 자, 2.5시간이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시간이니까요. 맞죠? 2.5시간. 근데 답은 시간과 분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2시간하고 0.5는 0.5시간은 우리가 30분이라는 거 알죠? 답은 2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18번 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선분 기억 니은은 원의 지름이다. 맞죠? 지름 맞고요. 이거는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진다. 맞죠? 원의 둘레잖아요. 그럼 지름이 짧아지면 원의 둘레가 더 작아지고 지름이 더 길어지면 원의 둘레는 더 길어지고 맞죠?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한다. 맞는 말이고요. 원주율은 원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이건 틀렸죠. 왜 틀리냐? 원주율이라는 게 뭐죠? 5번에 나와 있죠. 5번도 틀렸네요.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럼 지름이 커지면 원주도 커지고 지름이 작아지면 원주도 작아지고 이것은 일정합니다. 얼마로 일정하죠? 약 3.14. 우리가 더 길지만 3 아니면 3.1 아니면 3.14로 어림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원주율은 일정합니다. 4번 틀렸고 5번도 바꿔 썼기 때문에 틀렸어요. 답은 4번, 5번. 19번 넓이가 151.9제곱센티미터의 원의 원주를 구하세요. 자, 우선은 넓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반지름 모르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지금 3.1이에요. 이것이 151.9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3.1을 곱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 앞에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151.9 나누기 3.1을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151.9 나누기 3.1. 우선은 소수점을 한 칸 뒤로 옮겨야 되겠죠. 자연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두 자리니까 두 자리 보시면 안 되고요. 세 자리 보시면 몇 번 될까요? 4번 되겠네요. 1, 4는 4. 자, 빼면은 7, 2, 9. 9번 되겠네요. 279.
자, 그러면은 똑같은 수 2개 곱해서 49라는 말이죠.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나오나요? 7, 49니까 반지름이 7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반지름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원주를 구하라 했어요. 원주는 어떻게 구하나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자, 여기서 반지름을 하니까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7이고요. 7 곱하기 2 곱하기 3.1. 7이 14니까 14 곱해 보겠습니다. 4, 3, 4, 12, 1, 3. 그래서 답은 43.4cm가 되겠네요. 지름이 20cm인 원모양의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피자 한 조각의 둘레를 구하세요. 그럼 피자 한 조각 둘레를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한 조각의 둘레 어떻게 구할까요? 우선은 지금 지름이 20cm니까 여기가 반이니까 10일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 굽어진 부분만 구하면 되는데 굽어진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전체 원주의 8분의 1 구하면 되겠죠. 원주의 8분의 1. 여기 이 부분은요. 자, 그러면은 원주는 어떻게 구하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 거기다가 지금 8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 먼저 계산해 보시면 2, 3이 6. 62 곱하기 8분의 1. 그러면 8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62 나누기 8 하면 8, 7, 56. 6, 0 내려오겠죠? 그러면 8, 7, 56. 8, 5, 40.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분 부분이 7.75라는 거니까 반지름 7.75 이렇게 더하면 둘레가 되겠죠. 그러면 20을 더하니까 27.75cm가 되겠어요. 다음 색칠한 부분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세요. 자, 우선은 둘레 한번 구해보시면요. 둘레는 표시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씩 한번 적어보시면 여기에 있는 굽어진 부분은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하면 지름이 4인 원주의 반이죠. 그러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의 반. 이해되죠? 자, 요 큰 부분은요. 요거는 여기가 4cm일 거잖아요. 그러면 큰 원이니까 지름이 8. 8 곱하기 3 하면 원주가 되겠죠. 지름이 8이 원의 원주의 2분의 1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굽어진 부분을 먼저 구해보시면 약분하면 6, 약분하면 12. 자, 그럼 뭐뭐 더하면 되나요? 6, 12, 4. 이렇게 3개 더하면 되겠죠? 6 더하기 4 더하기 10이니까 22cm 될 거고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이렇게 큰 지름이 8cm인 반원에서 지름이 4cm인 반원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나누기 2. 반원이니까. 그 다음에 하얀색 부분은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나누기 2.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요거 먼저 계산해 보시면요. 4, 4, 16. 16에다가 3 곱하면 48. 48 나누기 2 하면 24 될 거고요. 여기는요. 2는 4, 4, 3, 12. 12에 나누기 2 하면 6. 그래서 24 빼기 6을 하면은 답은 1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원기둥과 전개도를 보고 가로 안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원주율은 3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위에 밑면의 반지름이 3이네요. 그럼 여기가 3cm 될 거고요. 원기둥 높이가 5네요. 여기 5. 자, 여기서 지금 항상
어려운 문제는 이 옆면의 가로죠. 옆면의 가로는 뭐랑 같나요? 밑면의 둘레. 맞죠? 밑면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나요? 밑면의 둘레는 원주를 말하고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죠.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은 6이 되겠고요. 6 곱하기 3 하니까 답은 18cm가 되겠습니다. 원뿔에서 모선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모선이 뭐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원뿔의 꼭지점에서 이 밑면에 내릴 수 있는 선이죠. 그럼 이것은 무수히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답은 4. 모선의 개수는 무수히 많다. 기억해 두세요. 24번 원기둥과 원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우선 원기둥, 원뿔 하나씩 그려놓고 모양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위에서 본 모양은 원이다. 맞죠? 위에서 본 모양 원. 위에서 보면 원 맞죠? 맞는 말이고요. 1번. 답 1번 나왔네요. 옆에서 본 모양이 직사각형인 것은 원뿔이다. 옆에서 봤을 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원기둥이 직사각형 나오고요. 원뿔은 삼각형 나옵니다. 그쵸? 2번 틀렸고요. 원기둥과 원뿔에는 꼭지점이 있다. 원기둥에는 꼭지점 없죠. 원뿔에는 여기 원뿔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틀렸고요. 원뿔의 모선의 길이는 높이와 같아. 모선의 길이는 이 길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수직으로 내린 선이기 때문에 모선의 길이가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답은 1번. 마지막 문제. 구를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구는 위에서 봐도 원, 앞에서 봐도 원, 옆에서 봐도 원이다. 맞죠?